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생태계의 핵심인 슈퍼차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슈퍼차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내용을 다뤄달라는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슈퍼차저로 하게 되었습니다. 충전 방법, 요금 청구 방법, 충전 레벨, 유휴 요금, 충전 속도를 올리는 OTA 업데이트, 그리고 교류와 직류라는 주제에서 니콜라 테슬라와 에디슨의 대결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료는 일렉트릭의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좀 업데이트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내용들을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유럽 전역에서 슈퍼차저 가격을 크게 인상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차저에서 충전하고 있는 그 사진인데요. 굉장히 귀엽죠. 자,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는요, 독점 충전소입니다.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테슬라의 독점 충전소가 있는데, 이 독점 충전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요. 타사 충전 네트워크에 의존할 필요 없이 스스로 이것을 통해서 구석구석 설치를 하고 이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큰 계획 안에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지금까지 꾸준히 35,000개 이상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은 2012년 9월에 6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모델 S 세단이 출시가 됐고요. 이 모델 S 세단 출시와 함께 6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2012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요,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100개 이상의 스테이션, 그리고 스토리라고 하면은 이 충전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슈퍼차저 스테이션 가보면은 이렇게 하나에 이제 스토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2만 개 이상의 어떤 스토어를 설치를 해서 최근 북미에서만 1000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스테이션은 일반적으로 10개의 슈퍼차저 스토리 있다고 하고요. 현재는 2020년 말에 상하이에 72개의 스토리 있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보다 더 큰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미국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야,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 지금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더구나 이것을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자, 전기 자동차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공공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부의 기금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은 GFO21604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소외된 농촌 지역에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과 같은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 중에서 4개 신청서를 제출해서 4개 모두 최대 자금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당 최대 1.6 밀리언 금액으로 총 4개죠. 그러니까 6.4 밀리언으로 해서 하나로 하면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00억 원 정도를 받아서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짓는데 아주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에 56개의 스토어를 확장을 합니다. 원래 있는 곳에다가. 그리고 164개의 스토어를 또 가지고 있는 슈퍼차저를 또 짓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4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 확장 또는 신규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짓는데 1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테슬라가 또 지어야 되는 그런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줬기 때문에 더 많은 사용자가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더 많은 사용자에게 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비용을 줄이면서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테슬라는 독자적인 커넥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차들은 이 커넥터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CCS라는 CCS 표준이라고 하는 커넥터인데요. 이런 테슬라가 쓰는 거하고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CCS 표준되어 있는 이 커넥터를 최소 이제 절반은 짓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 자금을 받는 거거든요. 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이 CCS 커넥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스토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커넥터를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는 이렇게 독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미국에서 CCS 타입이 있습니다. 이 CCS 타입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또 이렇게 커넥터의 모양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최근에 이제 다른 전기 자동차들에게도 그 테슬라의 슈퍼차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방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새로 이게 기금을 받아가지고 건설하는 것에도 이 CCS 타입을 최소 50%를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스톨 안에서 테슬라의 그 독점적인 그 커넥터도 쓰고 CCS 타입도 쓰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어댑터를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전기 자동차들이 테슬라의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와서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곳이 지금 정부의 기금을 받아가지고 건설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베이커입니다. 베이커 지역인데, 지금 원래 이 2017년에 그 베이커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 전지 패널을 통해서 그 전기 생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충전도 하고 전기 생산도 하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56개의 그 슈퍼차저가 확장된다는 거죠. 정부 기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2022년 4월에 그 현지 부지의 건축 허가를 이제 신청을 했고요. 또 그 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메가팩 저장 에너지 시스템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메가팩에 이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또 여기 충전을 이제 하고 요금을 또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윌로우인데요. 이 윌로우는 슈퍼차저가 없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100개의 그 슈퍼차저가 있는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지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위치는 한 두 곳 정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곳에 지어지지 않을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00개의 그 스토어를 설치하는 곳입니다. 이제 바스토어라는 지역인데요. 아마 이쪽에 또 100개의 그 스토어이 있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지을 것 같다. 지금 계약까지 이제 끝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컬링어 지역인데요. 이곳에도 이쪽 아니면 이쪽에 지금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164개의 스토리 지금 지어질 계획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까 72개의 그 스토리 있는 것이 그 최대 규모라고 했죠, 중국에서. 근데 지금은 164개의 스토리 지어지니까 이것이 뭐 최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원래 독립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전기 자동차 회사에 이제 개방을 하고 있죠. 작년 7월입니다. 2021년 7월 달에 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그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개방할 것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이제 멤버십을 오픈을 했죠. 그래서 멤버십을 오픈을 해서 그 테슬라의 그 앱을 깔아가지고 거의 등록을 하고 테슬라의 슈퍼차저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요금을 이제 결제를 하는 것을 오픈을 했습니다. 멤버십을. 그래서 지금 이 충전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이제 오픈함으로써 테슬라가 얻게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미국 그 행정부로부터 그 새로운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75억 달러, 약 10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지금 테슬라는요, 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오픈하고 충전하면서 충전에 대한 요금을 또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용자들이 그 테슬라 앱을 열고 테슬라 생태계를 경험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정말 편하구나, 정말 좋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테슬라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그 전기 자동차 그 소유자들이 와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면서 그 새로운 그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그 요인을 또 주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 약 10조 원의 그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테슬라로서는 그 얼마나 이렇게 좋은 기회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테슬라는 그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도 엄청난 혜택을 지금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약
전기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그 조건이 맞아야 되죠. 배터리 광물이나 또는 배터리 부품이 미국과 그 FTA를 체결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나온 것으로 사용을 하고 그 부품을 북미에서 조립을 하게 되면 소유자는 약 7,500달러, 하나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텍스 크레딧을 받는다고 했죠. 그것과 별개로 또 그 배터리를 북미에서 이제 생산하게 되면은 또 보조금을 또 받는 거죠. 텍스 크레딧을 또 받는 거죠. 거기다가 이 테슬라는 지금 스스로 짓고 있는 슈퍼차저 네트워크에서 멤버십을 오픈해서 다른 그 전기자동차 소유주들이 와가지고 충전하면서 그 새로운 그 고객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한 또 새로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또 제공하게 되고, 거기다가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게 되니까 지금 테슬라는요, 그 미국에서 결국 4차 산업의 핵심인 전기 자동차의 이 그 산업을 대표하는 테슬라에게 전격적으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테슬라에게 진심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 충전하는 방법은 뭔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슈퍼차저를 찾아서요, 거기 가서 스토어 앞에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그를 꽂죠. 커넥터를 꽂으면은 그 충전 포트가 LED가 있는데 그게 녹색으로 이제 깜빡깜빡하면서 충전이 시작된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계기판에서 충전 상황을 모니터링 하다가 이제 끝나면 따로 뭐 결제를 할 필요 없이 이미 이제 앱에 그 신용카드가 등록이 돼 있죠. 그리고 거기 이제 크레딧이 있으면 크레딧으로 결제를 하고, 크레딧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충전 레벨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 충전 레벨은요, 이제 전압, 전류 뭐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이 레벨 1, 그 다음에 가정용이죠. 이제 벽걸이 충전기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레벨 2입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있는 이 스토리 그 레벨 3가 되는데요. 이 레벨 3는 그 직류입니다. DC 고속 충전이고요. 레벨 1은 120V 정도 되는 거고, 레벨 2는 한 240V 정도 됩니다. 우리 가정용으로 이제 쓰는 그런 정도의 그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인데, 레벨 1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충전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레벨 2는 가장 이제 그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정용에서 이제 한 $500 정도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집에서 편하게 이제 충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멀리 떨어져서 이제 갈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런 용도로 이제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레벨 2죠. 레벨 2 충전기, 여기 레벨 2 충전기는 타사 충전소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고, 240V 정도가 되고, 그리고 테슬라 소유주들이 가능하다면 집에 레벨 2 충전기를 설치한 것을 제한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있는 DC 그 슈퍼차저는요, 그 직류입니다. 직류 방식입니다. 레벨 1, 2는 교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있는 이 스토어는 직류 방식입니다. 직류는 일정한 전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이 크게 없고요. 이제 굉장히 이제 빨리 충전할 수 있는 반면에 그 배터리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이제 직류를 충전하게 되면은 충전은 빨리 되지만 배터리의 수명이 좀 짧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에서 충전을 하라 하고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멀리 떨어져서 여행한다거나 해서 집에서 살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에서 충전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직류로 계속 충전하게 되면은 그 배터리 수명이 좀 짧아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전 사이트에 들어가서 쉽게 설명된 자료를 좀 찾아왔습니다. 자, AC라고 하는 건 이제 교류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전압인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게 되죠. 그리고 이 DC는요, 직류입니다. 일정하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류와 교류 구분이 되는데, 레벨 1, 2는 교류, 그리고 레벨 3는 아까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있는 직류 충전기를 말합니다. 자, 이런 논쟁이 또 있었습니다.
그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럼 직류와 교류 중에 어떤 걸로 이제 주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논쟁이 붙었는데요. 그 아주 유명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 있죠? 그 에디슨은 그 직류를 써야 된다. 직류를 쓰면은 빨리빨리 충전이 되고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니콜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교류를 써야 한다. 비용 측면에서 교류가 훨씬 그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교류를 쓰는 게 낫다 하고 둘이서 이제 논쟁이 붙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우리나라에는 그 에디슨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니콜라 테슬라도 그에 못지않은 굉장히 이제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그 과학자이자 발명가이기도 하고요. 그 테슬라가 또 이 사람의 그 이름에서 또 따왔죠. 테슬라라는 브랜드를요. 그 정도로 이제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요. 결국 이제 그 니콜라의 그 승리로 이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직류로만 하게 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리 보내고 비용 효율적으로 보내려면 교류를 써야 된다 해서 이제 니콜라의 승리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혼용해서 씁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초고압 직류 송전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직류로 세게 보냅니다. 멀리 보낼 때는 세게 보냅니다. 세게 보내면 이제 그 전기 손실이 적겠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서 가정에서 이제 쓸 때는 그것을 교류로 바꿔가지고 쓴다 하는 내용입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벨 1, 2, 3를 구분할 때 1, 2는 교류, 3는 직류인데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에서 계속 충전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레벨 2 정도 벽걸이 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쓰면 좋다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테슬라는 그 얼마큼 충전해야 좋은가에 대한 이런 질문인데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이제 이 영상에서 지난번 영상에서 좀 설명을 자주 드렸어요. 미국에 이제 그 전기망이 있습니다. 전기망이 이제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에 그 전기망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총 4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또 전기 요금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전기 요금이 다르고 또 시간별로 또 요금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테슬라에 얼마큼 충전해야 되나 하는 것은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다르다. 왜냐하면 그 전력망이죠. 그리드에서 사용 가능한 전기, 그 다음에 피크 시간, 그 다음에 뭐 전기를 전송하는 양과 같은 요소는 그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앞에 이 요소들을 가지고 언제 충전을 하느냐,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에 충전을 하느냐, 또 얼마를 충전하느냐,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전기 단가는 얼마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충전 요금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충전할 때 그 충전이 얼마나 사용하고 충전이 되고 또 비용을 얼마나 청구되는가는 그 내비게이션 터치 스크린에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분당 청구할 때 티어 1, 티어 2라고 하는 충전 속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두 개의 계층이 있는데 뭐 이거는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제 아시면 좋고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어 1은 이제 60W 이하로 충전되는 거고요. 티어 2는 60kW 이상으로 충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차들이 와서 이제 동시에 충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60kW 이하로 충전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요금이 적게 청구가 되고요. 이제 차들이 이제 적거나 해서 60kW 이상으로 충전하게 되면 티어 2 요금이 적용이 되는데 티어 2는 티어 1의 2배 이상입니다. 요금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랑 슈퍼차저 전원을 이제 공유하게 되면 비용이 더 싸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슈퍼차저 스테이션은 온피크 또 오프피크 요금을 제공하는데요. 가장 이제 많이 붐비는 시간에 이제 차들이 와서 그 충전을 하게 되면은 그 피크 때는 또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크 시간을 지나게 되면은 또 비용이 또 저렴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해서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요금이 훨씬 저렴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필스라 그래서 유휴 요금이 있습니다. 유휴 요금이 뭐냐면 이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와가지고 이제 충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50% 정도의 차들이 이제 충전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차들이 계속 오게 될 때 충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있으면 다른 차들이 충전하는데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다른 차들이 못 들어오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빨리 빼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 한 50%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내 차가 이제 충전이 다 됐는데 이제 충전을 마치고 나가지 않으면 그 시간에 대한 요금을 또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유휴요금, 아이들 피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충전 세션을 완료하면 5분 이내에 이제 이동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충전이 완료되고도 5분 이상 계속 주차를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유휴요금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테슬라의 그 독점적인 커넥터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테슬라는 독점적으로 처음부터 이걸 쓰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CCS 타입도 쓰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수출 차량은 또 그런 어댑터에 맞게끔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에서 그런 어댑터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별도로 이제 라인을 한 2개 정도 더 가지고 또 다른 그 타입의 그 커넥터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레벨 2 벽걸이가 있는 그 충전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죠. 왜냐면 레벨 1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충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레벨 2의 그 벽걸이 충전기를 한 $500짜리 정도 가정용 벽 커넥터 장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 정도 주고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연방 세액공제가 한 30%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가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에 70% 정도의 비용으로 벽 커넥터를 이용하고 또 여기 직류전기 이용하는 것보다 슈퍼차저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저렴한 비용, 그리고 교류기 때문에 그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배터리 수명을 더 길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충전하기를 권하고, 현재 테슬라의 벽 커넥터로 본다면은 시간당 최대 44마일, 그러니까 1시간 충전하면 70km까지 갈 수 있는 그 충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도 좋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찾는 방법은요, 그 슈퍼차저 맵을 이용해서 또 사이트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앱이 있죠. 앱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35,000개 이상의 그 슈퍼차저가 전 세계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지금 더 빠른 속도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정부의 그 보조금이죠. 최근에는 그 100억의 정도 되는 그 비용을 받아 가지고 한 4개 정도의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충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테슬라는 그 OTA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ver the air라고 그래서 무선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차량의 기능을 이제 개선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전 속도도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도록 그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받은 차라고 해서 이런 기능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OTA 그 무선 업데이트가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충전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주행 거리도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 개선을 통해서 차가 훨씬 더 그 기능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테슬라의 차량에는 그 핵심적인 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또 영상, 낡은 차도 비싸게 만드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마법이라고 해서 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영상에 따르면은 이제 이런 OTA 무선 업데이트, 그리고 FSD가 점점 이제 발전하고 또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고차 가격이 모델 Y가 중국에서 그 1년 동안의 그 감가율이 한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보통 그 가격대에 다른 차량들은 한 1년 감가율이 한 30% 되는 거죠. 그런데 모델 Y가 중국에서 1년 감가율은 12%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무선 OTA 업데이트, 무선 업데이트 해서 기능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FSD가 가격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가격 방어가 잘 된다는 것을 이 영상에서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테슬라는요, 또 모로코에 2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시장까지 진출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테슬라가 차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먼저 갈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차가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테슬라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먼저 많이 건설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훨씬 사용하기 편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없는데 차를 가지고 충전을 하러 다니기 힘들면,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면 이 차를 이제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충분한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계속해서 건설해 가면서 차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하게 그 차를 또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테슬라로서는 최근에 그 2개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모로코에 먼저 배치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 유럽에서 슈퍼차저의 그 비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 높은 그 비율로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테슬라는 유럽 전역에서 슈퍼차저 가격을 크게 인상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유럽 대륙의 에너지 위기 속에서 그 유럽 전역에서 슈퍼차저 가격을 크게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전기가 일반적으로 그 가스 또는 그 석유, 그죠? 석유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 올리더라도 가격이 이제 비교했을 때 석유보다는 훨씬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러시아가 뭐 석유나 가스 등을 유럽에 이제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요금이 모두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전액을 충전하게 되면은 $5나 $10 이상을 지불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 $30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0의 비용이 들었으니까 뭐 한 6배 또는 뭐 3배에서 6배 이상 그 비용의 단가가 이제 높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그 석유 가스 비용이라든지 전기 요금이 너무 이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저렴한 비용인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렸지만 여전히 이제 저렴한 비용이다. 그래서 가격 정책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메일에서 그 유럽 에너지 가격 상승이 그 테슬라 그 슈퍼차저의 요금 인상의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을 또 인상하게 되면은 테슬라의 그 마진도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영업이익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렉트릭에서 이제 좀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금을 올렸는데 대부분은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그래도 충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까 보면 요금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배터리 수명을 또 길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많이 충전하기 때문에 받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일렉트릭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는 아까 제가 베이커 지역에서 그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 충전소에 태양광 에너지, 그 다음에 메가팩이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그 설치하기 위해서 더 넓은 지역에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찾고 있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낮 동안에 또 태양광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메가팩에 저장해 두었고, 그죠? 그럼 별도의 전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하러 온 그 사용자들에게는 또 요금을 부과해서 요금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소에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그 태양광 에너지 그 장치,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수익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그 테슬라의 그 생태계의 핵심은 바로 이 슈퍼차저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석구석 제가 설명 다 드렸죠. 충전 방법이라든지 요금 청구 방법, 충전 레벨, 그리고 유휴 요금, 그리고 충전 속도를 올리는 OTA 업데이트, 그리고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나눠서 그 니콜라 테슬라와 에디슨이 또 대결을 벌였던 교류와 직류의 내용에 대해서도 또 재미있는 내용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그 부분에서 또 레벨 2 집에서 충전기를 설치해서 충전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슈퍼차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테슬라의 생태계는 더욱더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 지금 편의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이제 필수제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이 슈퍼차저도 결국은 지금 필수제로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테슬라의 확장력이 어마어마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점점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도 훨씬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계속해서 테슬라가 발전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런 힘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의 생태계의 핵심인 슈퍼차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